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강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미경, 오은영, 강신주, 김경일, 김창옥 강사분들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이 강사분들의 강연을 듣지 않습니다. 강사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바로 그 언제부턴가 들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김미경 강사분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김미경 강사님의 강연을 좋아했었습니다. 때론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얘기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강연 분위기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기술도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미경 강사의 학력 위조 관련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논문 표절 사건인데 언론은 보다 자극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학력 위조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논문 표절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 중심에는 돈과 명예가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남부럽지 않은 스타 강사로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을까요? 일반 기업도 그렇지만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지출 증빙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스타 강사라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많은 강사료를 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근거의 기준 중에 회사 대표, 석박사 학위가 있으면 강사료를 더 많이 책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강사료를 받기 위해 회사를 세워 대표 직함을 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학벌 지상주의 때문에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김미경 강사의 강연을 멀리했습니다.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멘토와 자기 개발 분야의 강연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 정작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강신주 강사입니다. 이분은 인문학 강사로 명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저술활동과 강연으로 유명하죠.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연세대학교의 외래 교수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 동물 중 가장 마지막에 가축화된 동물은 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흥미로워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내용은 강신주 강사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 동물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가축화된 것은 낙타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소한 것 갖고 뭘 그러냐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유명한 강사라면, 그것도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강사라면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인문학처럼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데다 그 분야에서 나름 업적을 쌓은 분이니까요. 그런데 최신 자료를 그것도 찾아보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자기 강연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강신주 강사의 다른 얘기 중에 또 틀린 곳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분은 오은영 강사입니다. 방송에 출연하며 급격하게 인지도가 유명해진 오은영 강사는 얼마 전 자신이 쓴 책으로 굉장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가 학교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당 교사를 찾아가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와야 한다거나 교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다음 해에 담임교사를 배정할 때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부모들의 선생님에 대한 갑질로 이어진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은영 강사가 직접 해명하기도 했지만 책의 일부분이 발췌되어 인터넷에 퍼진 것으로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과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논리 정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한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우선 책이란 것은 오은영 강사가 해명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글쓴이의 의견을 전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말이죠. 특히 오은영 강사처럼 방송을 통해 갑작스럽게 유명해진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런 부분에 신경 썼어야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유명인이 쓴 책과 같은 콘텐츠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전체를 받아들이며 생각하기보다는 선택적 수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확증 편향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 결과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집중하면서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던데? 라고 되는 것입니다. 특히 책을 읽지 않는 문화가 만연되었고 SNS와 유튜브로 자극적인 것만 찾으며 소위 숏폼 등으로 짧은 콘텐츠에만 익숙해진 요즘 같은 환경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남 앞에서 심리를 강연하는 사람이 이런 사회 현상은 간과한 채 글을 쓸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글을 쓴 겁니다. 이 역시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자신의 유명세와 책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은영 강사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이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방송에 출연하고 책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지 말이죠. 또 책 내용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싫다. 맨날 소리를 꽥꽥 질러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면 좀 괴롭지라고 아이의 감정을 수긍하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로는 사람은 한 주제를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 안에서 그 주제에 준비도 하고 받아들이게도 되고 대처 방법도 스스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 아이는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동조해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꽥꽥 소리 지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그런 생각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부모가 해줘야 할 얘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피부색이 다른 것 때문에도 불평불만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외모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감정에 동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자칫 인종차별로 이어지거나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남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은영 씨가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서천석 서울대 의학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번의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몇 번의 상담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방송을 통해 돈을 벌면서 또 그 유명세를 이용해 다시 준비되지도 않은 채 책을 써서 돈을 벌면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김경일 강사입니다. 이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국내 모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즉 심리학이 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마케팅 강연을 할 때 일화를 얘기했고 또 마케팅 강연을 많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심리학 전공자이자 교수인 사람이 왜 마케팅 강연을 할까요? 물론 마케팅에도 심리학이 일정 부분 있긴 합니다. 소비자 행동론도 있고 소비자 심리학이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 역시 마케팅 전문 지식의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심리학 전문가가 아닌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는 소비자 심리학이나 소비자 행동 분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케팅 전문가가 심리학 강연을 하고 다녀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소비자들의 심리는 너무도 다양해서 특정한 이론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기도 어렵고 일반 대중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거기에 거창한 명칭 하나 붙여서 대단한 이론처럼 꾸미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보랏빛 소입니다. 보랏빛 소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마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시선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보랏빛 소의 핵심입니다.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리학 전문가가 마케팅 강연을 한다. 돈만 주면 비전문 분야라도 강연을 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집어보면 돈을 준다고 마케팅 전문가가 심리학 강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전 김경일 교수의 강연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옥 강사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들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TV 프로그램까지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분 강연의 주된 내용은 소통과 행복입니다. 간혹 소통 전문가라고 소개되는 곳도 있는데 소통의 전문가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통과 함께 행복에 대한 강연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강연 현장에서 많은 상담을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물론 성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소통이나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알려진 프로필에 따르면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강연 내용이 거의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에피소드 중심입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저렇게 많은 에피소드를 풀어낼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했을까? 정작 본인의 소통은 문제가 없고 본인은 행복할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스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소통과 행복을 강연하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소통은 원활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레슨비 같은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런 말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그런 내용들을 오랜 시간 들어와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분의 강연을 들었을 때 정말 이분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 진실성을 알 수 없어 이분의 강연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연의 내용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성 측면에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고민 상담이 더 나아 보입니다. 물론 앞에 얘기했던 모든 강사분들의 노력까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가 되기 위해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 했던 노력의 시간은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진실성이 없거나 유명세를 통한 돈을 위해 명사라는 이름으로 강단에서 강연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선택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최소한 진실성이 없는 강사의 강연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분들의 강연을 듣지 않는 이유입니다.